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좀 적어봤는데요. 14일차에는 제가 이제 신경과에 가서 거기 가서 공황장애다라는 그 100% 진단은 아니라 그 의사분께서 이거는 공황 증상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13일차 영상에서도 도무지 검사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나올 수 있는 병이 진짜 그것밖에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친구를 통해서 똑같이 이제 연락을 받았고, 그 정도면 저도 이게 한 10일 뭐 10며칠 정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병원을 가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보니까 그 신경과답게 너무 안쪽 분위기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너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올 정도로 그 안정감이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운터에 계신 분들도 뭔가 하는 행동들이 우아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뭔가 바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번 병원 안을 보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굉장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치 약을 받았는데 일주일치 약을 받고 나서 이게 진짜로 먹으면 낫겠다. 내가 그동안에 좀 너무 이런 곳을 안 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당연히 현대인들의 병 같아요. 과거에는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현대인들의 병이면 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뭐 수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들이죠. 그렇게 병원을 잘 찾아봤었어야 됐는데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며칠이 지나서 이 병원에 왔고 약을 지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수술이 정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좀 해보고 이 약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호흡 곤란 증세는 계속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응급실 갈 때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응급실 갈 때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운동 아직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법들이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좀 해보자. 야채를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골고루 조금씩 꼭꼭 씹어서 먹고, 그리고 운동도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고 너무 땡볕을 피하고 추운 곳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들을 해보자. 그렇게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요가를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오전에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요가 수업을 처음에 듣게 됐어요. 일단 요가를 한번, 그 단체 수업이었는데 개인 수업은 아니고, 개인 수업이면 제일 좋겠지만요, 단체 수업은 아니었는데 요가를 좀 하고 나니까, 이 시키는 그 그룹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까
어떻게 몸의 순환이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 음악이 좀 들리잖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게 들리고, 그 강사님들의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편안한 어떤 행동을 취해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확실히 혼자 계속 있는 상태보다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가 학원 쪽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어서 그냥 조금 내가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근육들, 좀 하체 근육이에요. 하체 근육, 그리고 뭐 2두나 3두 그 정도, 그냥 한 4kg, 5kg 되는 무게 정도로밖에 안 했어요. 남자분들이면 그냥 들 수 예, 그런 저한테 딱 맞는다는 게보다 조금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흘러서 집에 딱 올라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점심때더라고요. 오전이 이렇게 운동과 어떤 요가 편안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점심이 딱 되니까 조금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너무 한 자세로 있으면은 또 제 스스로의 패닉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저는 방 청소를 좀 했습니다. 방 청소를 그냥 물티슈든 수건이든 이렇게 먼지를 조금 닦아내고, 그리고 화장실도 약간 누런 게 있으면은 샤워기 틀어가지고 조금 닦고, 이런 활동들이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어떤 걸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보람이 느껴지는 활동 같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그런 육안상으로도 깨끗하고 심적으로도 이제 내 집이 깨끗하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좀 했구나, 약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집에 있을 때 그런 활동들이 조금 도움된다는 말씀,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항상 보람만 느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회사를 또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뭐 다른 것들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돈을 좀 아끼질 못했어요. 이 참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못 아꼈는데, 그러니 당장에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죠. 휴직을 하면 반토막밖에 못 받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참 제가 그간에 많이 바쁘게 살았는지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예,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데도 머리를 잘랐고, 그때는 제가 머리를 좀 길어가지고 이 머리로 뭔가 뭐 어디 엑스트라라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요만큼 했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꿈이었습니다. 예, 공황 증세가 있은 이후로 거기 그렇게 머리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머리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머리, 그 이동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도깨비에. 그래서 뭐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잘랐고, 자르는 와중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한 2, 30분 정도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곤욕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계속 말을 거시는데 이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속이 좀 안 좋다라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렇냐라고 하냐고 조용히 이렇게 빨리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머리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목을 조이는 그 미용, 그 머리를 자를 때 보면 목에다가 이렇게 딱 둘러싸잖아요. 그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나니까 제
이성이 또 눈치를 챘는지 아 이건 잘 해결될 거다 속으로 이제 내뱉어도 보고 아 잘 해결될 거다 왜 뭐 걱정하냐 그냥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또 제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인간관계를 그래도 어떤 관계 자체를 오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뭐 항상 좋지는 않아도 이 뭐라 해야 될까 미래에 나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도 나에게 조금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락이 몸 괜찮냐라는 연락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던데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뭐 얘기를 못 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친구가 뭐 회사 얘기를 뭐 이래저래 하던데 항상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좋은 답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아무 답변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그 공황 증세가 있는 사람을 못 만나봤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도 조금은 설명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좀 이상하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데 신경 쓰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마치 그 임산부가 태교하듯이 그렇게 내한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뭐 크크크 웃기는 웃던데 그래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라는 게 다들 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공감 능력이나 뭐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캐치를 하실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황 상태라는 그런 정신과적 진단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공포를 학습을 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제 업무들이 한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 한 5초 정도 지나가는 상황에 그 5초 안에 그 상태와 내가 해야 될 액션을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매 순간이 그래서 어떤 그 순간적인 학습과 이해하는 포인트들을 잘 캐치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공황 상태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뇌리에 남아서 저를 앞으로도 많이 괴롭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괴롭힘 당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제가 생각해냈던, 그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그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몸의 움직임이나 행동들이 보면 1차원적 액션들이죠.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뛴다거나, 그리고 단순하게 뭔가를 손을 씻는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딱 눈앞에 바라봐져 있는 그런 상태들을 해결하는, 눈앞에 딱 있는 것만 해결을 하고 움직이고 방향성을 잡아가면은 이런 공황의 학습도 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내가 당장에 맑고 그런 상쾌한 공기, 또 내가 가장 편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안에 놓여버리면은 이런 게 다시 금방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마인드셋을 제일 집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이런 공황 증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인지행동적 치료는 전혀 어떤 건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행하고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나 행동들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오늘은 좀 기네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혹시 내가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영화관에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티켓을 사고 기다렸는데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조금 복식호흡을 해야 되고 좀 호흡이 좋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영화관 안에 딱 들어가서 한산이었습니다. 그 이순신, 그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화니까 그래도 그 카타르시스 뭐 그런 것들이 저를 도와줄 거다 이런 뭐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관에 앉아서 한 5분 딱 지나니까 호흡곤란이 딱 오더라고요. 좀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냐 하면 그냥 배에 힘을 꽉 줬습니다. 배에 힘을 꽉 줬는데 5분 더 참을 수가 있었는데, 야, 이거 앉아 있었다가 진짜 여기서 실신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냥 영화 티켓비 좀 날렸습니다. 그래도 한산 관객 수에 한 명 제가 추가됐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도전이죠. 사실 갑작스러운 도전이고, 공황 이런 걸 좀 극복을 해서 정상화 되는 데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한두 달이 걸리고, 그리고 뭐 6, 7개월 걸려서 이제 복귀됐다는 여자분도 계시고, 이게 장기전이지만 속으로는 또 욕심이 나잖아요. 오늘 괜찮구나, 탁 어떤 상황에 들어서니까 바로 다시 증상이 돌아오는, 이게 업앤다운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오기 전에 좋은 생활 패턴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처럼 갑작스럽게 막 영화관을 간다거나 어두운 장소겠죠,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아마 어느 정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4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